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믿었던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배신은 정말 발밑의 땅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배신의 대가는 더욱 혹독하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혹독했던 배신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형제 없이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바쁜 부모님 밑에서 늘 혼자였지만 저에겐 부모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고모랍니다. 고모가 고등학생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바쁘셔서 고모가 절 아기 때부터 돌봐주셨죠. 전 고모를 친구이자 엄마 아빠로 생각하며 자랐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씩씩한 사람이 고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크면서 고모처럼 씩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항상 형제가 없어 외로워하던 저에게 고모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놀아줬죠. 그래서 외롭다 느끼다가도 고모랑 놀다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도 20대 초반 놀기 좋아하는 나이였는데 그걸 꾹 참고 조카를 하루 종일 돌봐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고모가 짠하고 등장한 슈퍼맨 같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운동회였는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운동회 참석을 두 분 다 못하셨거든요. 그때 고모가 운동회에 나타나 전 가족 달리기에서 1등을 하게 됐죠. 친구들은 저를 너무 부러워했고 전 그날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고모에게 신이나 자랑을 하니 누구보다 기뻐했던 얼굴이 떠오르네요. 고모, 와줘서 고마워. 고모 덕분에 나 달리기 1등 했어. 혼자 할 땐 1등 한 번도 못 했는데. 에이, 우리 유선이가 진짜 잘 뛰어서 1등 한 거지. 대단한데? 1등도 하고. 부럽다. 고모 어릴 땐 달리기를 해도 맨날 꼴등 했는데 유선이 덕분에 이 고모도 1등도 다 해보고 기분 너무 좋다. 진짜? 고모 달리기 엄청 잘하던데?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면서 엄청 부러워했어. 그래? 아이, 좋았어. 기분이다. 고모가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쏠게. 엄마 아빠 몰래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운동회 때도 참관 수업 때도 소풍을 갈 때도 제 곁엔 항상 고모가 계셨어요. 그때 당신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제 학교 일에 한 번도 오시지 못했지만 고모는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꽉 채워주셨죠. 거기다가 제가 기죽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만 보였던 고모의 다른 면을 보게 된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고열로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된 날이었죠. 처음 있는 일이라 무서워서 눈물만 흘리던 저에게 고모의 한마디는 제 눈물을 뚝 그치게 만들었답니다. 와, 오늘 학교도 안 가고 진짜 좋다. 그치? 의사 선생님 말론 한 2, 3일 정도는 입원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학교 이틀이나 안 가는 거잖아. 우리 유선이 그럼 뭐 하고 싶어? 고모랑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실컷 해보자. 엄마 아빠 싫어하는 만화책 빌려다 볼까? 고모,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 만화책 보면 혼날 것 같은데. 괜찮아. 이 고모가 다 막아줄게. 만화책도 보고 우리 과자도 사 먹을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여행 온 것 같다. 그치? 유선아, 원래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이 고모가 있잖아. 고모는 옆에서 절 내내 안심시키면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과 과자들을 잔뜩 들고 와 제 곁을 지키셨죠. 처음엔 고모가 정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정이 다 되어서 병실로 찾아온 부모님과 밖에서 나누는 말을 듣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쩌자고 이제 와. 애 아픈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애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아무도 일찍 올 생각을 안 해. 미안. 유선 엄만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부랴부랴 온 거야. 고생했다. 우리가 와서 봐야 하는 건데. 내가 고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애가 아프잖아.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기운 없었는지 알아?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제가 잠든 줄 알고 복도에서 고모는 부모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들었던 고모의 목소린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 하루 종일 제 곁을 지켰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큰 병이 아니었고 열흘 정도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할 수 있었죠.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고모에 대한 애틋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선 몇 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그 덕분에 생활이 많이 좋아졌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부모님도 일이 많이 여유로워지셨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시간이라면 바로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도 아빠도 고모도 모두 집에 계셨고 제 초등학교 졸업을 축하해주러 학교까지 다 오셨죠.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날이었어요. 지금도 꿈에 그때 장면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을 정도죠. 고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유선이 이렇게 건강하고 잘 크게 된 거 다 고모 덕분이에요. 유선이 어릴 때부터 그 피덩이 떼놓고 일하는 거 정말 마음 아팠는데 고모 덕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일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도 못 모를 때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민폐 많이 끼쳤죠? 미안해요. 그럼 우리 서로 미안한 거 없는 걸로 해요. 저도 언니한테 진짜 미안한 거 많거든요. 오빠는 빼고요. 아니, 나는 왜? 나한테도 미안해야지. 아무튼 네가 고생이 많았다. 유선이 갓난 아기 때부터 네가 다 키웠지 않냐? 아이고, 됐어요, 됐어. 이런 말 자꾸 들으니까 내가 뭐 하나 받아야 되겠네. 그럼 맨입으로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주던지. 화기애애한 그날의 저녁 식사는 평생 제 기억에 남는 따뜻한 날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고모에게 항상 감사해 하셨고 그럴 때면 고모는 항상 농담으로 유쾌하게 받아치곤 하셨죠. 서로를 생각하며 위해주는 마음 덕분이었는지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저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고모의 결혼이었죠. 축복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 그때 당시 고모와의 헤어짐이 너무나 슬펐어요. 심지어 고모는 부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슬픔에 엉엉 우는 저에게 고모는 끝까지 유쾌한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에이, 유선이 왜 이렇게 울어? 누가 보면 고모 멀리 멀리 못 보는 곳으로 떠나는 줄 알겠다. 그래도 고모 앞으로 보기 힘들잖아.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고모부도 여기 와서 다 같이 살면 되잖아. 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대신 고모가 유선이 놀러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알았지?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닌데 울지 마. 고모 행복하게 잘 살려고 가는 거야. 고모 행복 빌어줄 거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놀러 와. 고모도 자주 올게. 그렇게 15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추억을 쌓아온 고모는 제가 중학교에 갈 무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산으로 떠나셨어요. 나중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있었는데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슬퍼하며 울었던 날이 바로 저랑 그때 헤어졌던 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모도 무척이나 슬펐지만 엉엉 우는 절 달래기 위해 애써 웃으며 이별을 했던 거였죠. 그날 후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고모더라고요. 전 첫 월급으로 고모 선물을 사고 바로 부산으로 갔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절 보고 고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언제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월급을 받았대. 엄마 아빠한테 선물 드린 거지? 아니, 월급 받자마자 딱 생각나는 사람이 고모였지 뭐야. 그래서 바로 선물 사들고 왔지. 어때? 조카 진짜 잘 컸지? 이젠 월급쟁이라고. 그래, 우리 유선이 장하다, 장해. 근데 고모가 키워준 값 다 받으려면 유선이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걸? 고모가 장부에 다 적어 놓은 거 알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앞으로 고모가 나 키워준 값 다 갚을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고모. 아이쿠, 그럼 난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고모 알지? 엄청 건강한 거. 유선이가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장수해야 되겠어. 언제 봐도 유쾌한 고모와의 만남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기도 했어요. 자주 보긴 어려웠지만 가끔씩 만날 때면 우울했던 기분도 싹 날아가는 듯 했죠. 그만큼 저에게 고모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취업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소중한 사람은 또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됐죠. 회사는 같았지만 서로 다른 부서라 얼굴만 알고 지냈는데 제가 이직을 하자마자 직장 동료가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며 남편을 소개해 준 것이었어요. 처음엔 같은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거절했는데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듣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유선 씨, 혹시 그거 알아요? 선주 씨한테 제가 유선 씨 좀 소개해달라고 엄청 졸랐던 거 이직했다는 소식 듣고서 매일매일 유선 씨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진짜요? 안 그래도 이 대리님이 자꾸 이직하고서 소개해주겠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동한 씨가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왜요? 아, 사실 저 같은 회사 다닐 때 유선 씨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제 부서가 유선 씨 부서 위층인 거 아시죠? 매일 마주치면서 말 한번 걸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안 보이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만두셨다고 하셔서 이때다 싶어 말한 거였어요. 아, 그건 몰랐네요. 근데 전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서 죄송해요. 이 대리님 부탁이라 나온 거긴 하지만 아직은 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유선 씨 그럼 저랑 친구예요. 친구는 괜찮지 않아요? 저랑 대화도 잘 통하셨잖아요. 저 만나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했고 전 처음엔 그저 친구로만 지내자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남편과 만날 때면 저도 몰래 같이 즐겁게 웃고 있더라고요. 빗방울에 옷이 슬그머니 젖어들듯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빠졌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2년의 연애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고모도 참석을 해서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친정에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뜩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때 남편의 행동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안 그래도 유선 씨가 자꾸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말했던 음식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뭘 이런 거 가지고 감동받아. 당연히 우리 집 사이가 될 사람이 온다는데 장모로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들어요. 언니, 언니가 너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사위가 너무 놀랬나 보다. 농담이고
우린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그저 우리 유선이 안 울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지. 고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먼 곳에서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선 씨한테도 고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정말 유선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니 내가 안심하고 부산에 내려가도 되겠네. 우리 유선이 눈에 눈물 나면 알죠? 여기 언니랑 오빠보다 내가 먼저 달려갈 거야. 네, 제가 유선 씨 평생 공주로 모시겠습니다. 첫인사를 온 남편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음식들을 보고선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감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남편의 말을 듣고서 왜 그런지 이해를 하게 됐죠. 시댁의 첫인사를 가기 전에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었죠. 그런데 전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 유선 씨 집에 인사를 가고 나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내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지? 우리 집안은 장남이 최고야. 촌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매번 우리 형만 챙기셔. 나랑 누나는 항상 소외됐고 누나가 해외에 산다고 그랬잖아. 그거 다 연 끊고 나간 거야.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지 전혀 몰랐어. 그래서 저번에 동환 씨가 그랬던 거구나. 어, 좀 놀랐어? 나도 우리 집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이니까 어차피 우리 집은 시골에 있기도 하고 우리한테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야. 결혼식만 올리면 당신 신경 쓰게 할 일 안 만들게.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저 평범한 집안일 거라 생각했는데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니 혹시나 인사를 갔을 때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았죠. 그런데 막상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댁에선 절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차별이라는 건 생각도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양가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후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하며 확인했는데 그 정체를 알고선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터미널에서 전화라도 해주시죠. 아이고, 쉬고 있었지? 안 그래도 연락을 할까 하다가 그냥 와봤어.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잠깐 들른 거다. 혹시 동안인 집에 있니? 아니요, 잠깐 뭐 좀 사러 나갔어요.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냥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유, 아니다. 잘 됐구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니? 갑작스럽게 방문한 시모는 뜬금없이 저에게 얘기를 하자며 말을 하셨고 전 영문을 모른 채 시모를 집 안으로 들였죠. 처음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오셨나, 집안일은 잘하고 있나 보려고 오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동안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니들 월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직 월급은 서로 오픈은 안 하고요. 그냥 생활비만 각자 모아서 쓰고 있어요. 그건 왜요, 어머님?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오늘 동안이한테 얘기해서 앞으로는 월급 관리 네가 한다고 해라. 알았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네가 해야 한다고 해. 네? 아니, 왜요? 저희 저축 각자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말 들어 글쎄. 내가 괜히 이런 말 하겠니? 다 니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잔말 말고 내 말 들어라. 갑작스러운 시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월급을 얘기하는지, 거기다가 아들한테 월급을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왜 앞으로 저에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군다나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된 저에게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저로선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망설이고 있던 그때 밖에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죠. 그 후 남편의 태도는 절 더욱 경악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니 엄마, 왜 말도 없이 왔어? 아, 나도 모자라 며느리도 달달 볶으려고 온 거야? 아니, 뭐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그리고 넌 왜 엄마 전화도 안 받아? 엄마가 하도 나한테 별걸 다 신경 쓰니까 그렇지. 시집살이 내가 시키지 말라고 했지? 근데 나 몰래 이렇게 와서 우리 와이프 괴롭히려고 한 거야? 제발 좀 지긋지긋하게 그러지 좀 마.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이러는 거니? 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잖아. 너야말로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제발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유선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앞으로 오지 말라고. 남편의 성화에 시모는 허둥지둥 짐만 챙기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전 너무 놀랐지만 들어오자마자 극도로 분노하는 남편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죠. 처음엔 절 생각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까봐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막아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시부모의 이런 태도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절대로 저 혼자 시댁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 호언장담했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연락 없이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원래 시댁에서 쓸데없는 간섭이 심하다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고모와 친정 부모님을 더 따르고 좋아했어요. 고모는 가끔씩 올 때면 남편이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가지고 오셨죠. 어느 날은 남편이 눈이 빠질 정도로 놀란 날도 있었어요. 와, 고모님, 이걸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새우며 오징어에 회까지. 이걸 어떻게 다 챙겨 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지서방 먹일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챙겨와야지. 더 챙겨오려던 걸 남편이 말리고 말려서 내가 참았어. 다음에 또 올라올 때 내 맛있는 거 더 많이 챙겨올게. 지서방 요즘 바쁘지? 가장이 힘을 내야 가족이 행복한 거야. 제가 고모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모님 아니셨으면 제가 언제 이렇게 배부르게 해산물을 먹어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선이 잘 부탁한다고 뇌물 먹이는 거야. 알지? 남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가족한테만 잘하면 돼. 힘들면 일도 좀 쉬고. 지서방, 화이팅이야, 화이팅. 고모 남편에게 정말 살뜰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저에게 잘해준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잘해주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고모를 만날 때면 불편해하지 않고 즐거워했어요. 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일상이 깨지게 된 것, 결혼 7년 차였죠. 고모의 갑작스런 유방암 3기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어요. 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와 남편, 부모님은 바로 고모를 만나러 가게 됐죠. 그런데 고모의 말에 저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선아, 고모 안 죽어. 이 까담 내가 극복하지 뭐. 들어보니까 이거 잘라내고 항암 치료받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더라. 이 고모 씩씩한 거 알지? 걱정하지 말어. 어떻게든 버텨내가지고 다시 건강해질 거니까. 어, 고모, 난 고모 믿어. 컨디션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다행히 여기저기 전이 된 건 아니라서 조직만 떼어내고 항암 받으면서 지켜보자고 하셨어. 진짜 다행이지 뭐니. 여기저기 퍼져 있던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봐라, 고모 엄청 행운하잖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고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여기 근처로 출장 오니까 자주 찾아뵐게요. 다시 건강해지셔서 저희 또 맛있는 해산물 드시러 가야죠. 그치. 우리 지서방이랑 해산물 파티 또 한 번 해야지. 내가 금방 건강해질 테니까 지서방 기대하고 있으라고. 병실에 누워있으면서도 애써 웃으며 유쾌하게 말하는 고모를 보니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팠어요. 슬픔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와 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은 고모에게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해줬죠. 그런 남편에게 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종종 고모 병문안을 갈 때면 남편도 같이 가겠다며 휴가를 내고 따라오기도 했어요. 처음엔 먼 곳까지 같이 갈 필요 없다며 거절했지만 남편의 말에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여보, 고모 병원에 같이 안 가도 돼. 오늘만 가고 다음부턴 나 혼자 갈게. 먼 곳까지 운전도 해야 되고 피곤할 텐데 당신 휴가도 여기 오는 걸로 다 쓰고 있잖아.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한테 소중한 고모면 나한테도 소중한 고모님이신데 당신도 힘들 텐데 같이 가자. 휴가 쓰는 거 나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정말? 고마워. 나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은데 당신 덕분에 내가 편하게 고모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이쯤이야 당신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고모님도 의지가 강하시잖아. 금방 이겨내셔서 쾌차하실 거야. 당신이 너무 슬퍼하면 고모님도 슬퍼하셔. 그러니까 울지 말고 힘내자. 전 그때 남편이 저처럼 고모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충격적인 속셈이 있었다는 건 그땐 알지 못했죠. 얼마 후부터 남편은 부산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 자주 고모를 보러 갈 수 없었는데 저 대신 남편이 고모 병문안을 가주기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을 의심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모부가 연락이 와 남편을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고모부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었죠. 아이고, 조카,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뒀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얼마나 얼굴이 폈는지 몰라. 조카 사이가 와가지고 내내 즐겁게 말하다 가니까 요즘은 전보다 생기가 돌아. 정말요? 고모부 혼자서 힘드시죠? 저라도 가서 고모 간병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어제 남편 왔다 갔어요? 에휴,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들지 뭘. 고모는 걱정하지 말어.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조카 사이가 일이 바쁜지 어젠 1시간 정도밖에 못 있었어. 그렇게 바쁜데 일부러 시간 내서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매번 올 때마다 이것저것 신경 써서 사오고 말이야. 고맙다고 꼭 전해줘. 1시간이요? 아, 그래요? 남편이 어제 오전 내내 거기 있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어쨌든 저도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고모부의 전화를 받았던 그날 약간의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오해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모는 항암 치료를 하고 암 조직을 줄인 후에 절제 수술도 받으셨어요. 이후 추가 항암 치료까지 마친 후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죠. 고모의 몸도 건강하게 나으셨고 이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번엔 국내도 아닌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더라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곤 했지만 생각보다 길게 자주 나가게 되니 저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평을 할 때마다 하던 남편의 태도에 전 그 불만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했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해외 출장이 잦아? 전에는 국내에만 출장 가더니 요즘은 자주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승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 내가 말 안 했나? 해외 투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누군간 가야 하는데 내가 또 승진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그러지. 그럼 승진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내가 뭐 밖에서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야? 이번엔 일주일 정도 좀 있다가 와야 할 것 같아. 그 뒤로도 남편은 자주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 번 출장을 가면 기본 일주일은 넘게 지내다 오곤 했죠. 잦은 출장도 머리가 아팠지만 또 하나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원래 취미 삼아 시작했던 배드민턴을 매 주말마다 치러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너무 잦은 출장으로 아이들과 보낼 시간도 적었던 남편이 그나마 쉬는 날에 애들과 함께 보낼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자주 운동을 나가니 제 서운함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신 또 운동하러 나갈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배드민턴 치러 가? 뭐 누구 따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배드민턴 치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한테 헛소리 할래? 아이,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야. 요새 출장이다 뭐다 자꾸 바빴잖아. 전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귀찮아하더니만 요즘은 주말마다 가니까 그러지. 이번 준 애들이랑 좀 시간 좀 보내. 애들이 아빠 찾는 거 안 보여? 그건 좀 당신이 알아서 해. 난 회사 일로 바쁘고 정신 없는데 내 시간 한 번 못 써? 그나마 배드민턴 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어떡해. 뭐? 당신 애들 아빠야. 당연히 애들이랑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애는 나 혼자만 키워? 누가 당신 혼자만 키우는 거랬어? 아, 내가 바빠서 그렇잖아. 아, 알았어. 일단 오늘은 내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오늘까지만 갈게. 알았지? 참, 출장 가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해. 운동하는 것도 뭐라고 해. 난 도대체 언제 숨을 쉬냐. 새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일을 해야 하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항변하는 남편에게 전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고모의 암이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엔 폐로 전이가 되면서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고모 문병을 갔더니 고모는 슬퍼하지 말라면서 절 달래셨어요.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도 고모는 끝까지 제 걱정뿐이셨죠. 얼마 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냐며 말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태도는 뜻밖이었어요. 아, 이제 와서 출장을 못 간다고 하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어? 당신은 그런 것도 생각 못 해? 지금 당신 고모님 아프니까 예민해져서 그래. 당신이나 회사 좀 쉬어. 여보, 아무래도 기분이 좀 이상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출장 좀 미루거나 그럴 순 없어? 그리고 갑자기 내일 당장 출장 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출장 가는 거 맞아? 당신 제정신이야? 아, 회사에서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여보, 이번에 다녀오면 해외 출장 안 간다고 할게. 알았지?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출근하지 말고 며칠 좀 쉬어. 나 다녀와서 고모님 뵈러 갔다 오자. 남편의 말에 전 정말 제가 예민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 회사를 쉬면서 마음을 돌보자 생각하고 있던 찰나 남편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고모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모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게 됐어요. 슬픔 속에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내려가면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됐죠. 남편은 예상치 못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많이 놀랐지? 고모님 분명 편안하게 잘 가셨을 거야. 그래도 저번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서 진짜 다행이다. 일단 지금 당장 간다고 해도 내일쯤이나 도착할 것 같아. 빨리 마무리 짓고 갈게. 그래, 고마워, 여보. 우리 먼저 내려가 있을게. 일이 많이 바쁜 거 아니야? 고모님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열일 제쳐두고 가야지. 고모님이 날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일은 걱정하지 마. 잘 마무리해서 갈 테니까. 장례식장 가면 정신 없을 텐데 내려가는 길에서라도 좀 쉬어. 알았지? 통화를 한 남편에게서 절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바쁜 남편에게 서운함이 많았는데 그런 서운함마저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때까진 경악스러운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슬픔 속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저와 부모님은 잠시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의 갑작스런 소리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 저거, 저거 지서방차 아니야? 봐봐, 번호도 맞고 차도 지서방차 같은데? 유선아, 지서방 해외 출장 갔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러게? 왜 저 차가 왜 저기 있지? 어제 공항에 주차해두겠다면서 차 끌고 갔는데? 왜 저게 저기 있는 거지? 뭐야? 뜬금없이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차를 보고 부모님과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차를 살펴보고 있던 저의 등 뒤로 누군가가 걸어오더니 갑자기 제 등을 두드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선 전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왜 남의 차를 그렇게 살펴보세요? 자기야, 빨리 좀 와봐.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 차를 자꾸 살펴본다. 빨리 와봐. 감히 누가 내 차를 쳐다보는 거야? 그때였어요. 저희 가족과 마주친 남편은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아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냐고? 여,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오해입니다. 오해. 여보,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사람은 또 누구고? 자네 우리한테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사실대로 똑바로 말 못해? 둘이서 왜 여기 같이 있냐고? 한 여자와 함께 나타난 남편은 저와 부모님을 보고선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버버거리는 남편을 보고 단박에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왜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지 이제야 그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발을 부여잡고 있던 상가녀였습니다. 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죠. 바로 달려가 그 여자의 팔을 잡아 끄는 순간 제 분노를 폭발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야,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사람 팔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팽개쳐?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뭐? 지금 내 앞에서 이 여자 챙기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뻔뻔하게 속여온 것도 모자라. 내 앞에서 뭐? 자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바쁘지. 지금껏 당신 출장 갔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애들 놔두고 밖에서 이딴 짓거리 하는 게 네가 아빠야? 아이, 왜 이래? 이거 놔.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전 분노에 차올라 남편의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남편은 내팽개치려고 아둥바둥거리더군요. 결국 남편의 무력에 전 힘없이 내팽개쳐졌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어요. 남편과 그 상가녀는 그런 절 비웃기라도 하듯 서둘러 차에 탑승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악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를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우리 귀한 딸을 바닥에 내팽겨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니까짓 게 뭐라고 이따위 행동을 해? 아유, 장모님, 진정하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요.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껏 혼자서 아둥바둥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마누라 놔두고 더러운 짓 하는 사위를 어떻게 가만히 놔둬?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네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러냐고. 아, 장모님, 저도 할 말 많습니다. 그거 다 꾹꾹 참아왔던 게 저고요. 저라고 뭐 할 말 없어서 이러겠어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의 등짝에 가방을 던진 건 바로 친정엄마셨어요. 분노하며 소리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뻔히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발뺌만 할 뿐이었습니다. 급하게 차를 타고 자리를 뜨려고 하던 그때 전 남편 차량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숴버렸죠. 당황해하면서 나오는 남편을 향해 전 최후의 통보를 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백미러를 부숴버리면 운전 어떻게 하라고? 아,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꼴값 떤다 정말. 야, 나도 너 같은 놈이랑 살면서 할 말 무진장 많았거든? 근데도 참았던 건 네가 애들 아빠이기 때문이야. 뭐 네가 잘나서 내가 참았겠어? 오해? 오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오해인지 아닌지 그건 법원에서 가려보자고. 마음대로 해. 너 이거 이혼감이야. 알아? 불륜도 아닌데 불륜이라고 하는 거 의부증인 거 알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 10원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받을 테니까. 그렇게 전 부모님과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고요한 정적만 흘렀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와 부모님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워낙 사람이 좋았던 고모의 장례식장에는 매일매일 조문객들로 넘쳐났죠.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고모의 빈자리가 느껴져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발인 날 뻔뻔하게도 남편은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후 남편이 한 행동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죠. 고모님, 고모님, 어떻게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여보, 진짜 오해야. 내가 해외 출장 갔다고 한 건 정말 두 번, 세 번 잘못한 일이지만 여자들이랑 출장 간다고 하면 당신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넌 직장 동료한테 자기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고모 장례식 망칠 생각하지 말고 저리 꺼져.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남편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꿍꿍이 속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더라고요. 불륜이 들통난 후에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정말 그 일이 제 오해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죠. 전 장례식 이후에 남편의 상간녀에게 먼저 소장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소장을 받아들곤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죄송해요. 손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왜요? 왜 연락하신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저희는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긴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뿐이에요. 같이 배드민턴 치다 보니까 뒤풀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감정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저 소송 걸리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처구니 없던 상간녀와의 통화였지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이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답변서를 보고 나서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뻔뻔하게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당신 답변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오해?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나랑 엄마 앞에서 다 들통나놓고선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왜? 불륜으로 위자료 주기 싫어서 그러니? 아님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하는 거 막으려고 이러는 거야? 여보, 생각을 해봐.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마주친 거 가지고 무슨 불륜이야. 그런 사이 아니야. 일 때문에 만난 거고 별 사이 아니라니까. 해외 출장 간다고 했던 건 내가 당신 오해할까 봐 그런 거라고 했잖아. 근데 꼭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해야 되겠어? 어차피 당신 승소 못해.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니까 당신 뜻은 받아들일게. 그냥 조용히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뻔뻔함이 아주 날로는 애. 그래? 그럼 이걸 보고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봐. 네가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다녔는지 내가 분통이 터져서 끝까지 소송할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합의하자는 남편을 향해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를 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웃으면서 확인하던 남편은 그 내용을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차라리 조용히 끝내자. 주변에 소문나면 당신이나 나나 머리 아프잖아. 제발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합의하자고. 그럼 내가 그렇게 순순히 당할 줄 알고? 그때 영상으로 다 찍어서 증거로 보냈어. 그리고 네 상간녀 나한테 전화까지 왔더라. 당신이 또 발뺌할지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끝. 뭐? 조용히? 웃기고 있네. 당신 이렇게 큰일 벌려놓고서 무슨 조용히 끝내? 사실 남편이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소송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엄만 저에게 슬그머니 무언가를 건네주셨고 전 그걸 보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언제 이런 걸 다 찍었어? 야, 요즘은 증거 싸움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가 불륜 이혼 사유 1위라고 하는데 내가 그 못된 놈 죗값 치르라고 그때 그 난리통에도 얼른 증거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 찍어뒀잖니. 아이쿠, 고모 장례식 아니었으면 그 자식 우리 지금까지 속여왔을 거 아니야. 엄마, 안 그래도 증거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언제 이런 걸 다 찍었어? 야야, 기죽을 거 하나 없어. 이걸로 받을 거 싹 다 받아서 그 자식한테 복수해라. 엄마의 활약으로 전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영상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저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매달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난 뒤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재산 분할한 것도 죄다 탕진해 오래된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신입 킬러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남편이 반반하고 돈 좀 있어 보이니 꿰어냈던 거였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퍼다 줬던 거였죠. 남편은 그동안 명품 가방이며 신발이며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걸 죄다 그 여자에게 해주고 그 여자 집안에서 어렵다고 하니 돈까지 줬던 모양이었어요.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아낌없이 퍼줬던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던 걸 다 썼는데 그 여자 남편과 평생 오랫동안 함께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나 보더군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환승을 해서 남편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결국 배신한 자의 말로는 이렇게나 비참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전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 역시 아이들에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노력 덕분인지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고모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갈 때가 있는데 그곳에 갈 때면 늘 제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모,
나 고모랑 한 약속 잊지 않고 있어. 평생 나 기죽지 않고 열심히 씩씩하게 살 테니까 거기서 나 잘 사는지 꼭 지켜봐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볼게. 고모가 나한테 한 것처럼 우리 애들 사랑으로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저 역시 모든 원망을 안고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원망은 제 자신을 갉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배신을 한 사람은 언젠가 혹독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난 후부턴 저는 절 배신한 사람은 그날부로 제 기억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그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셨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